안녕하세요. 그래픽스와 영상 처리 연구실의 소개를 맡게 된 전준철 교수님 밑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강직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연구실을 소개하는 영상인데, 저도 이렇게 영상 찍어본 적이 처음이라 좀 미숙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저 목차는 연구실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무엇을 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래픽스와 그리고 컴퓨터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저희는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연구실은 말 그대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곳인데, 보통 일반적일 경우에 교수님과 박사, 석사, 그리고 여러분들 1, 2, 3, 4학년이 포함된 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구실은 이제 어, 다 똑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각 연구실마다 이제 전공 분야가 또 다른데요. 지금 컴퓨터과학과 안에서도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분야의 각 전문 분야들을 이제 연구실마다 이제 도맡아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구실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 필요성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실 텐데, 보통 연구실을 들어가는 이유는 해당 전공에 대한 공부를 좀 깊게 하고 싶고, 그리고 먼저 그런 것들을 배운 선배들에게서도 이제 조언을 많이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학원을 오기 전에 연구실에 들어와서 이런 미리 경험을 좀 쌓는 거죠. 이러려고 보통 연구실에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래서 연구실에서는 연구실에 대한 전공 공부와 그리고 저희가 또 내주는 과제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뭐 교수님들처럼 이렇게 과제를 내준다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석사나 박사분들이 어, 좀 어떤 특정 부분을 떼서 이렇게 좀 같이 하자고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제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나 혹은 이제 석사나 박사와 같이 이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실험하거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뜻이 맞을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새로 한다던가 공모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연구실에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 사실 언제 들어오든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1학년 분들 대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1학년 때는 지금 이 연구실이라는 게 있고 내가 나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3, 4학년 때 많이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그 지금 컴퓨터과학과의 수많은 분야 중에서도 그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실인데, 그 모든 연구실에서 1, 2학년 정도의 지식은 대부분 필요하거든요. 근데 1학년 때나 2학년 때 이제 들어오시면은 사실 이런 전공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더라도 기초 지식이라는 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은 3, 4학년 때 들어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이전에 들어와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1학년한테만 포함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 3, 4학년들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4학년 때 들어온다고 늦은 것도 아니고요. 3학년 때 들어오면 뭐 좀 더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실에 들어오면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배우는데 뭐가 좋냐 하면은, 사실 연구실 전공 공부를 일단 배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먼저 공부했던 선배들이 이미 시행착오를 상당히 많이 겪었고, 뭐 어떤 책 아니면 어떤 강의를 들어야 좀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조언을 좀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히는 것도 이제 좀 잘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학원에 대한 예비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논문 이제 좀 생소하실 텐데 논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읽도록 하거든요. 저희가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대학원을 만약에 오시게 되면 논문을 굉장히 많이 읽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미리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 내가 연구 체질이다, 아니면 개발 체질이다, 이런 거를 미리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냥 단순히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막상 왔다가 정말 안 맞아가지고 중간에 뭐 나가는, 연구실이나 아니면 석사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도 몇 명 꽤 봤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하고, 어, 잘못된 선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장 중요한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제공이 조금 돼요. 예, 보통 이제 지금 당장 1, 2학년 때에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3, 4학년들은 제가 보니까, 물론 저도 그랬고, 카페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실습도 컴퓨터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카페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이런 것도 뭐 새벽 넘어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도서관 같이 이제 사람 너무 많은 곳은 또 싫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아니면 카페도 되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드린다고,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랍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그리고 컴퓨터도 있고 책상 의자를 좀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연구실에 누구나 다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쪽 분야와 잘 맞는 것 같다 싶으면 빨리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연구실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는 게 방법인 것 같고요. 만약에 자리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할 수도 있겠지만, 자리가 없으면 사실 이렇게 좀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좀 경험하고 싶거나, 아니면 어, 네, 그냥 먼저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실 전공 공부를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엄청난 장점인 이유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VR, AR 쪽을 하고 싶어서 대학교에 왔는데, 컴과에 들어왔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런 그 VR, AR을 할 수 있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연구실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떤 언어나 어떤 뭐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꽤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구생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실 담당 교수님과 좀 컨택트가 되게 많기 때문에 많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타 학생들보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고민 같은 것들을, 많은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학업과 병행할 시에 진짜 바쁜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실 과제도 있고, 그리고 연구실에서 실험도 하고 이렇다고 했는데, 막 과제를 너무 많이 받은 상황에서 연구실 그런 것도 받게 되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과제나 시험 준비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잘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무조건 단점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냥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물론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은 무조건 하라고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저희도 당연히 학사 생활을 거쳐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시험 기간인데 무리하게 그런 과제를 내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말한 것들은 대부분 여기 연구실 이외에도 다른 연구실에도 다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2학년 때 들어오든 뭐 4학년 때 들어오든 본인이 이제 얼마나 얻어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제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많은 것을 얻어갈 수도 있고, 솔직히 연구실 들어온다고 보통 실력이 된다고 하는데 향상 안 되는 친구들도 많아요. 왜냐면 그만큼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연구실 말고도 모든 것에서 이제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얻어갈 수가 없다. 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게 연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어떤 분야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컴퓨터 그래픽스와 이제 보통 영상 처리라고 하지만 컴퓨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컴퓨터 비전이라는 걸 하고요. 컴퓨터 그래픽스는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림을 생성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3D를 생성한다라기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림을 생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창조한다고 말을 하고,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그 그래픽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그래픽스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은 이제 보통 이런 툴들을 이제 사용해서 만드는 건데, 그 사람의 얼굴 같은 거를 CG로 만든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그래픽스는 저희는 이제 코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주전자 같은 것들을 만들듯이 코드 같은 글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영상 안에 있는 게 이제 2D처럼 보이게끔 코드를 짤 수도 있고, 3D처럼 보이게 이제 코드를 짜는 거는 여러분의 능력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아놀드가 있으면 사실 왼쪽이 CG고 오른쪽이 실제 아놀드인데, 배우인데, 왼쪽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사실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물론 기술 중에 그래픽스 기술도 들어가지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유니티라는 툴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면은 이런 것들, 이렇게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픽스라고 하시면은. 근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분들은 따로 계세요. 사실 그 그래픽스 디자이너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그래픽스 디자이너들이 만든 3D 모델을 가지고 저희는 이런 모델을 움직이거나 뭐 걷게 한다거나 회전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코드로 짜는 역할을 하는 게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단순히 툴인데, 툴로 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들 있죠. 이러한 기능들을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이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저희가 코드로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코드를 작성해서 이것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왼쪽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역할은 이러한 것들을 움직이고 하는 그런 코드를 짜는 거지, 이 사람 자체를 저희가 만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스를 조금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은 좀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컴퓨터 그래픽스의 분야에는 VR, AR 같은 게 있고, 그래픽스 엔지니어 아니면 뭐 데이터를 가시화 시켜주는 거, 아니면 웹에서 이제 그래픽을 표현해 준다던가, 아니면 게임 개발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VR, AR 같은 경우에는 어 요즘에 이제 가장 정말 떠오르는 산업 분야 중 하나인데, 이렇게 가, 아예 헤드셋 같은 걸 끼고, 헤드셋이랑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끼고 하는 거를 이제 VR, 그리고 앞에 보이는데 앞에 이제 안경처럼 쓰는데 그 안경 위로 이미지를 띄우는 거를 AR이라고 하고, 동시에 이미지도 띄우는데 그거와 이제 상호작용도 하는 것들을 이제 MR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이제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3D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2D로 표현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에 들어오려면 선행 지식 같은 것도 좀 중요한데, 그래픽스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언어도 쓰는 거를 저는 보긴 봤지만 대부분 C나 C++ 언어를 사용하고, 뭐 자료 구조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요. 1학년 분들이 이제 미분이나 적분 그런 것들을 나중에 언제 쓰는지 잘 모르시는데, 특히 기하와 벡터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픽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필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학이고요. 이 정도만 아시면은 뭐 처음에 접할 때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사실 여기에 물리 하나 더 추가되긴 하는데 그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빼고, 기하 벡터 정도 공부하시면은 일단 컴퓨터 그래픽스를 접하기에는 최소한의 조건을 맞췄다. 그리고 이번엔 컴퓨터 비전인데, 컴퓨터 비전은 인간의 눈을 이제 기계로 구현하고 싶은 목적에서 출발했는데, 보통 영상 처리나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영상 처리가 아니고 저희는 컴퓨터 비전을 하고요. 인간의 눈을 구현을 하려고 하는 분야인 거죠. 그리고 영상 처리는 보통 영상을 영상으로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여기서 패턴 인식이라는 건 또 영상을 인식하는 거를 말을 하는데, 주전자가 있으면 주전자를 인식해서 그 글로 주전자라고 할 수 있게끔 영상을 분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에는 이제 그 번호판, 그 차량 번호판 같은 것들을 인식해 가지고 글자로 이렇게 표시해 주잖아요. 저희 그 뭐냐 백화점이나 이런 데 주차장 가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처리 전에는 정말 희미하고 아예 읽기도 힘든 번진 글씨였는데, 이거를 영상 처리 기술을 사용해서 저렇게 처리 후 과정처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거고, 대표적인 영상 처리로 원래 영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특정 값을 주면은 밝게 만들고, 뭐 또 조금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 반전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게 이제 영상 처리 분야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그 카메라 필터 같은 거 있죠. 카메라 필터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이 이제 영상 처리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문자를 인식하는 것과 생체 인식, 그 홍채 인식해서 그 영화에서나 보이던 그런 것들도 컴퓨터 비전 분야 중에 하나고, 의료 영상, 그러니까 CT나 MRI 사진을 보고 분석하는 것도 컴퓨터 비전 분야고, 이 이외에도 이제 제조 공정에서 이제 제품 지나갈 때 뭐 좀 그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껴있는 거나 지능형 자동차 같은 거, 그리고 증강현실에도 다 컴퓨터 비전 분야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증강현실은 AR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분명히 그래픽스 분야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시면은, 사실 컴퓨터 비전이랑 컴퓨터 그래픽스는 그렇게까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아예 A라는 분야, B 분야가 아니라 좀 섞여 있는, 어느 정도 좀 섞여 있다고 생각을 조금 하시면 됩니다. 알고리즘 같은 거, 이론 같은 것도 겹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그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컴퓨터 그래픽스는 문자를 사용해서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컴퓨터 비전에는 뭐 다양한 게 있지만, 여기서 영상 처리라는 거는 저렇게 글로 이제 아 영상이 있으면 이것들을 이제 저희 눈에 보기 쉽게 노란색을 제거해서 이렇게 좀 뚜렷하게 만드는 과정을 영상 처리라고 하고,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저런 주전자를 보고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패턴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차이가 조금 명확하실 거예요. 글로 그림을 만든다는 거는 컴퓨터 그래픽스,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글로 만들거나 그림을 그림으로 변화시키는 거는 모두 컴퓨터 비전.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냐? C는 역시나 C++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나오고, 그리고 파이썬, 그리고 자료 구조, 그리고 이번에는 수학에서 통계랑 확률을 엄청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넣었고요. 제가 아까도 1, 2학년 때는 좀 연구실 들어와도 사실 의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좀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1, 2학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자료 구조나 수학 같은 것들을 다 배우고 언어 자체도 배우기 때문에 1, 2학년 때 기초 지식을 다 갖춘 후에 3, 4학년 때 들어오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왜 C 뿔뿔이나 뭐 C를 안 하고 파이썬을 하냐는 거는, 파이썬이 컴퓨터 비전에서는 좀 대세 언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컴퓨터 비전에서 수많은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뭐 인식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존재하지만, 그 알고리즘 안에, 알고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술로 딥러닝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딥러닝을 이제 개발하거나 아니면 적용하거나 이럴 때 대부분 파이썬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파이썬을 꼭 넣었고요. 근데 나중에 이런 것들을 실전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C를 통해서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딥러닝 나타나기 전에는 대부분 다 C++로 했고요. 그래서 뭐 이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파이썬을 고르고 싶고, 좀 추가적으로 C도 알아놓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금 선배들이 영상 처리도 하지만 딥러닝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비전으로, 딥러닝이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컴퓨터 비전에서 원래 계속 연구되었던 주제를 지금 딥러닝 기술로 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도 컴퓨터 비전의 알고리즘으로 이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를 고양이다 라고 분류하거나, 아니면 고양이라고 글자로 나타내거나 하는 것들을 기존에 딥러닝을 안 쓴 기술로 많이 하다가 딥러닝을 적용했더니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웬만한 컴퓨터 비전 분야에 딥러닝을 적용해서 성능을 많이 향상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 하면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는 이제 이런 기술을 물론 뭐 개발도 하겠지만 적용해서 컴퓨터 비전의 문제를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떨어져 있지도 않고, 사실 컴퓨터 비전에서 딥러닝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딥러닝이 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컴퓨터 비전의 그런 기존에 사용되었었던 중요한 알고리즘들을 알아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용 기술 중 하나라고 했고, 영상 인공지능으로 저희는 좀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딥러닝이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배우시거나 아니면 뭐 접하실 텐데, 바나나랑 이제 사과를 구별하는 방법에 저희가 이 딱 바나나 사진만 보고 알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일단 색이 다르고 그리고 모양도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특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색이 노랗고 모양이 길면 바나나로 분류를 하자로 분류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짰다면, 현재는 이제 이런 따로 이 색과 뭐 길이 뭐 이런 것들을 따로 저희가 사람이 특징을 추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예측해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특징을 색이나 모양 같은 것들을 저희가 사람이 추출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고, 이게 성능이 꽤 좋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비전에도 선행 기술이 있었는데, 기술이나 뭐 지식, 그럼 딥러닝은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면, 역시나 이제 비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통계랑 확률이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당연하게 컴퓨터 비전에 대한 지식이 꼭 돼야 됩니다.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게 머신 러닝이라는 분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머신 러닝에 대한 이해도 좀 해두는 게 좋고,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기술은 역시 파이썬이 많이 쓰이고, 여기 파이썬을 활용해서 이 딥러닝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뭐 파이토치, 케라스,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알아두시면, 뭐 딥러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컴퓨터 비전과 아까 그래픽스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 이제 컴퓨터 비전을 물론 이제 전혀 관계 없는 그런 분야도 있겠지만, 컴퓨터 비전에서 지금 하는 것들은 뭐냐면, 컴퓨터 비전 어떤 한 영상에서 이렇게 사람을 탐지를 하고, 탐지된 사람에 대한 이제 관절 부분을 이렇게 구합니다. 2D, 한마디로 영상에서만 존재하는 이런, 저희도 이렇게 점집을 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3D 좌표로 만들면, 이걸 활용해서 또 3D 공간상의 새로운 모델링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모델이 이제 아까 보셨던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걷는 모션을 저희가 캡처해서 그것을 이제 3D 동영상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을 소개하자면, 저희 연구실은 교수님이 전준철 교수님이시고, 그래픽스와 영상 처리 둘 다 모두 전공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전공 과목으로는 그래픽스 이론과 멀티미디어 처리를 맡고 계신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3, 4학년 때 뵐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전에 뵐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3, 4학년 때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연구하셨던 분야는 AR이랑 컴퓨터 비전 분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그래픽스랑 영상 처리 둘 다 연구를 많이 하셨고, 이메일은 여기 적어놨고요. 홈페이지는 여기 주소 알려드렸고, 그 화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제 팔강이동 5층에 오시면 실습실이 하나 있는데 그 바로 반대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여기 연구실에 이제 들어오시면 하게 되는 일이 그래픽스와 컴퓨터 비전 이론들, 기본적인 그런 이론들을 공부하게 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은 저 이제 대학원생들과 같이 프로젝트에서 조그마한 역할을 맡아서 진행을 같이 한다던가 이런 일들, 업무를 이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생이 되면은 배울 수 있는 게 컴퓨터 비전과, 물론 두 개 다 배우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걸 골라서 배우시면 됩니다. 나중에 되면은 어차피 공부하다 보면 천천히 하나 두 개씩 또 알다 보면 이제 그래픽스로 배우고 싶어서 와도 컴퓨터 비전 쪽으로 또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배경 지식,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들과 거기에 대한 코딩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4학년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사실 논문을 읽는 학생이 제가 아는 사람 기준에서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사실. 저는 읽었죠. 왜냐면 연구실에 들어왔었으니까요. 근데 연구실에 있는 그런 사람들 빼고는 논문을 읽는 게 뭐 접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 논문이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것을 발표하는 어떤 그냥 잡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새로운 것들과 아니면 어떤 성능을 올리기 위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이제 글로 쓰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그런 전공 분야들이나 뭐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논문에서 나온 것들을 다 이제 요약하고 정리해서 만든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교과서나 아니면 책이나 그런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컴퓨터과학과 오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자료 구조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러는데, 거기에 이제 기술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모두 논문에서 나온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당시에는 다 최신 기술이었겠는데 어쨌든 뭐 논문 뭐 수백만 개의 논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만, 정말 핵심적인 것만 이제 짜집기 해가지고 붙여놓은 게 여러분이 읽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좋은데 학부 시절에는 쉽게 접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어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눈 아프기도 하고, 물론 한글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실에 오시면은 저희가 읽어보라고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번역도 하면서 뭐 네, 읽는 능력을 조금씩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사실 논문을 읽으면서 좀 많이 깨우쳤던 것 같아요. 뭔가 여태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논문을 읽는 순간부터 아, 되게 새로운 게 엄청 많고 이런,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연구를 하는 방법, 이거는 좀 대학원에 오실 분들은 에게 좀 많이 해당이 되는데, 물론 취직해서도 많이 쓰이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제가 볼 땐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들을 선배들이 먼저 이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면 어깨너머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본인이 직접 뭔가를 할 때나, 아니면 만약에 대학원생 올라오거나 아니면 취직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 때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했었던 거를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배운다는 건 전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정도를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연구생이 이제 되려면 우선은 2가지 절차가 있는데, 전준철 교수님 아까 앞서 그 PPT에 주소를 올렸잖아요. 그 주소로 일단 메일을 보내시고, 주소를 보내신 후에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회신이 오시면 그때 찾아뵈서 이제 면담을 하시고 이제 연구생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했던 건 아니고 예전에 저희 선배들께서 수행했었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2개 정도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컴퓨터 비전 쪽으로 하나를 보여드리고 그래픽스 쪽으로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우선 컴퓨터 비전부터 한번, 2개 다 컴퓨터 비전인데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카메라를 활용해 가지고 사람의 표정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는 노멀, 해피네스 뭐 이런 게 이제 감정, 그 표정에 따른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컴퓨터 비전의 알고리즘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통은 딥러닝을 활용해 가지고 다 하신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모든 면에서 딥러닝을 다 활용하진 않고, 이렇게 얼굴 인식도 컴퓨터 비전의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되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래픽스와 컴퓨터 비전을 조금 합성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영상을 통해서 그 버튼을 인식하고, 사실 뭐, 네, 영상에서 이제 버튼 누르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3D 모델의 이제 색깔을 바꿔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 비전과 그래픽스가 융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픽스와 컴퓨터 비전을 배우시면은 이건 정말 간단한 프로젝트인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메일 주소를 하나 적어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조금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좀 열심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소를 적자면, 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